몰라도 아무 상관없지만 알면 재미있는 축구 이야기 투머치 푸토커 윤캐입니다. 오늘의 주제, 이강인 선수 정말로 이적을 할까? 이적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딜 가는 게 좋을까? 자, 먼저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이 흘러나온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요, 2011년부터 발렌시아 유소년 팀인 메스타야에서 뛰기 시작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나 맨시티, 아스날 같은 주요 명문 구단에서도 굉장히 눈길을 줬다고 합니다. 이런 이강인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본 발렌시아가 2018년 무려 4년 재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려 8천만 유로의 바이아웃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10대 선수에게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책정해 놓으면서 정말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이강인을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대박 계약까지 체결했던 발렌시아와 이강인의 사이가 왜 틀어졌을까요? 발렌시아도 이강인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알아본 건데 도대체 왜 사이가 틀어진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전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4년 재계약에서 이강인 선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바로 출전 시간 보장이었는데요. 오히려 연봉보다도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계약 체결 이후에도 꾸준하게 선발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강인 선수가 1군 정식 등록을 한 게 2018-2019 시즌부터거든요. 이때 총 11경기를 뛰었는데 시즌 전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중용을 받나 싶었지만 후반기가 되니까 교체 출전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강인은 임대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불발이 되고 말았죠. 자, 그래도 2018-19 시즌은 그렇다 칠 수 있죠. 1군 정식 등록한 데뷔 시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9-20 시즌 프리시즌 때 마르셀리노 감독이 이강인은 우리 팀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정작 시즌이 시작되니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물론 전술상의 문제도 조금 있었습니다. 마르셀리노 감독부터 셀라데스 감독, 하비 그라시아 감독 모두 4-4-2 전술을 주로 쓰는 감독인데요. 이강인 선수는 아무래도 공격형 미드필더, 최전방 스트라이커 바로 아래 처진 스트라이커, 2선 미드필더 위치를 가장 선호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아무래도 4-4-2 전술에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결국 19 시즌에도 총 24경기를 뛰었는데 이 중에서 선발 출전은 6경기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이 되었습니다. 간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바뀐 건 없죠. 자, 문제는 이강인이 이번 시즌에도 굉장히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1라운드 레반테전이죠. 무려 2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후안 마타가 가지고 있던 최연소 2도움 기록까지 갱신을 했고요. 물론 중간에 코로나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 돌아와서도 또 번뜩이는 활약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럼에도 하비 그라시아 감독 아래에서는 확실한 주전으로 도약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셀타비고전에서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자마자 각 빅클럽에서 구애가 요청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AS 모나코, 뉴캐슬도 있었죠. 자, 올해 나온 이적설은 이전에 나왔던 것과는 조금은 비중이 다릅니다. 왜냐면 이강인 선수의 계약이 2022년 여름까지이기 때문인데요. 계약 만료까지 1년 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발렌시아가 이강인의 몸값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번 여름까지는 이적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겨울 이적 시장이 닫힌 지 얼마 안 됐는데 겨울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까지는 더 많은 이적설이 흘러나왔습니다. 같은 라리가의 레알 소시에다드, 레알 베티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의 짤즈부르크까지 정말 많은 팀들이 이강인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리그앙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리옹, 니스, 스타드렌, AS 모나코까지 총 4곳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은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왔죠. 무려 40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이적료로 이적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같은 명문 빅클럽의 링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팀은 이적을 한다고 해도 주전 경쟁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강인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어울리는, 가장 현실적으로 갈만한 그런 구단은 어딜까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같은 라리가 구단이겠죠. 적응할 필요도 없고 바로 옆 구단들이니까요. 이 많은 라리가 팀들 중에서 그나마 이강인 선수가 가장 적합할 것 같다고 또 생각하는 팀들은 두 곳입니다. 레알 베티스, 레알 소시에다드. 먼저 레알 베티스는요, 지금 리그 6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유럽 대항전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순위죠. 그리고 이강인이 선호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2선 자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먼저 나빌 페키르가 그 자리를 워낙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너무 잘해서인지 다른 팀들로의 이적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대체 자원은 누구냐? 현재는 호아킨 산체스가 있습니다. 호아킨 산체스 81년생이거든요.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주전으로 계속 뛰기에는 한계가 있는 나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겠죠. 게다가 레알 베티스가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보도를 한 매체가 있는데요. 그곳 이름이 엘 페리오디코 메디테라네오라는 곳입니다. 이름 어렵네요. 그런데 여기가 공실력이 꽤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믿을만한 소스겠죠. 레알 베티스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만 레알 소시에다드도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공공연하게 밝혔던 자신의 우상 다비드 실바와 함께 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월드클래스급의 다비드 실바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앞서 레알 베티스의 보도와는 좀 다르게 레알 소시에다드 이적설을 뿌렸던 엘골 디지털이라는 매체는 공신력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AC 밀란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은 적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은 어떠냐?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구체적인 이적료까지 흘러나온 상황이고요. 뉴캐슬도 엄청난 명문 구단이죠. 앨런 셔러도 뛰었던 구단이고요. 무엇보다도 손흥민과 대결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팬들에겐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선수도 있잖아요. 산티아고 뮤네즈. 그렇죠. 산티아고 뮤네즈가 있죠. 예. 특히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의 경쟁력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조금 해볼 만한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는 조 윌록 선수나 존조 쉘비, 그리고 롱스테프 형제 정도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말 공고한 선수들과는 차이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충분히 주전 경쟁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서 성공적으로 연착륙을 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몸싸움이 거칠기로 유명한 프리미어리그로 갔을 때는 이 성장이 꺾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적응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라리가에 좀 남아서 조금 더 성장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와의 수차례 재계약 협상에서 다 선사례를 쳤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 남든 이적을 하든 이강인 선수에게 최고의 선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머치 푸토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에이, 바모스! Hey, vamos, vamos!